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거나 자산을 늘리는 재테크를 할 때 최대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대의 적이 누구이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부동산 투자에 맞는 이 자산까지 어느 정도 총알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력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최대의 적을 만나서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뭐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까지 하고 이제 투자만 하면 되는데 난관에 부딪혀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자, 실제로 이 부동산 투자는 이 최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최대적은 바로 여러분들 바로 가까이 있는 옆에 계시는 바로 남편이나 이 부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웃은 부분이죠. 뭐 남편하고 내 부인이 무슨 최대 적이고 재테크 방해 요소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제 앞에서 싸우는 경우도 봤어요. 서로 불신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광어눈이다 막 이러면서 볼지 모른다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건데 뭐제 앞에서 무시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종목이라는 것이 서로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큰 돈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투자는 다른 뭐 주식처럼 뭐 광고에도 나오죠. 뭐 라면 먹을 돈으로 한 주 살 수 있다. 뭐 이러한 광고도 있고 주식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것들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인데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부동산은 소액이라고 해봐야 몇 천 들어갑니다. 최소 뭐 1, 2천 정도는 들어가죠. 거기다가 등기비나 그리고 뭐 복비 이런 것까지 합하면 뭐 왁구 잡는 게 2천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이 정도로는 뭐 지방 아파트 사실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뭐 빌딩 살려면 수십억까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테크 종목에 비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혼자만의 남편 모르게 부인 모르게 할 수 있는 용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재테크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각자의 가정 자산에 거의 뭐 대부분의 금액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저쪽에 있는 상가주택을 사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그 가정 구성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예전 말로는 가족회의, 그리고 요즘 말로는 이 머니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그리고 남편과 이 머니토크를 자주 하고 오랫동안 해온 이 부부들은 자산을 늘리기 매우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재테크에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 전 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락장을 만나거나 아예 실패할 경우, 예를 들어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가라던가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는 환금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에 입히는 데미지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뭔 그런 욕심을 부리느냐, 이런 얘기가 레파토리처럼 나오고 있고요. 부인은
당신이 광어눈이라서 일확천금만 노린다. 그게 되겠냐? 그게 될 것 같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레파토리죠. 보통 부부끼리의 대화가 없으면 당연히 머니토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배우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재테크 방향, 바로 오늘 가서 실천하실 게, 집에 가서 우리 이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녀분들도 20대가 넘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세요.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물려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 경제관념, 부동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은 나중에 이 자녀들이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다니시고, 계약하는 방법도 일러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먼저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압니다. 미리 해본 사람이 그 시장을 선도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머니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같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으로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의해서 일관된 이 종목과 방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의 가정은 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실 거지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선 사례와 같이 모두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가정은 뭐 아빠와 아들은 관심이 있는데 엄마와 딸이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관심 많은데 아빠랑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대부분 이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주변에 아는 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걸 눈으로 목격했을 때 아주 분주해집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처음 얘기 꺼내는 게, 여보, 내 친구 누구 봤는데 누가 이걸 통해서 이것만큼 벌었어. 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인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어쨌건 저쨌건 간에 물건엔 관심이 없고 그냥 남편을 불신하거나 부인을 불신해서 부동산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시도조차 안 하고 그저 월급만 모으고 적금을 최고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 친구 누가 이만큼 벌었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러한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셔서 상대방과 가족 구성원을 조금 모이게 하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보면은 남편 몰래 한다, 부인 몰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투자가 잘못됐을 때 그 가정의 구성원이 느낄 배신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재테크가 아닌 다른 일을 해도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삶이 먼저 있고 재테크가 있는 거지, 재테크가 있고 삶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혼자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라도 배우자의 신뢰를 얻으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동의를 받고 투자를 하셔야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노후 대비와 재테크의 최대 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공동의 목표를 정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머니토크를 하는 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게 되면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 부분에서 그만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함은 그만큼 이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는 종잣돈이 커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이 지출 부분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목표는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부터 여러분들 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5년 동안 이 연금 이거, 그리고 여기서 소득 잡히는 거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해서 재테크를 시작할 물건,
지역 세밀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경우에는 이 원하는 지역을 먼저 정하고 필요 금액과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 분양을 여러분들이 노린다. 그러면 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발현되냐면요. 돈이 막상 보니까 이 정도가 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지역이랑 뭐 단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액에 맞춰서 부동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탐구하거나 분석할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작아진다는 겁니다. 미리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물건을 체킹하겠죠. 주변 시세나 이 단지의 가치 변화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가 들어오는 것들, 빠지는 것들,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돈에 맞춰서 목표 없이 가다 보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예 맞지 않는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할 확률 요소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부인과 남편,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5년 안에 여기 단지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러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목표를 가지고 머니토크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공부하라입니다. 공부는 서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우린 재테크의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가족 구성원 함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면 공동의 목표에 맞게끔 서로 공부하고 분업하는 이 협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동의 목표만 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몇 년 안에 어디에 어떻게 가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이 협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재미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다른 분들에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좀 더 괜찮게 살고 결혼을 자녀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가 어디 갔다. 아빠 나 어디 가서 아파트 보고 왔는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그래 이게 아니라 거기는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아빠가 내일 가서 한번 주변에 또 보고 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는다면 이 가정의 재테크의 목표인 자산 증식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 와이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는 거 귀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도 안 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좀 흥미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강의를 함께 가세요. 강의가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서 처음엔 부동산에 대한 것보다는 역사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이 재테크 전반에 대한 현재 경제에 관한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향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단계적으로 흥미를 유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임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작정 해당 지역 임장하고 가격 조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지역 가서 임장을 해보고 여기에 이 인프라들 그리고 맛집 이런 데도 찾아보면서 먹고 이렇게 오자 뭐 이런 형식으로 하루를 데이트 스케줄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이 자녀분들을 무시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 어린애가 아직도 뭐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무것도 모른다 얘기하시는데, 자녀분들 요즘에 이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과 SNS,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보다 정보 습득 능력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관심만 터주게 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자녀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결정이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 수집 능력은 이 젊은 분들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 재테크는 이 목표만 정해서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취득하고 매도에 들어가는 이 세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혜택들,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나 임대 등록에 관련된 뭐 법안들, 그리고 정책들, 거주 요건, 그리고 뭐 보유 요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둘 수 있게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이거를 해서 뭘 팔 건데, 이게 뭔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제대로 자녀분들이 조사를 해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세무사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러면은 조금 아는 정보로 얘기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머니토크가 될 수 있는 이 화제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씩 성취하랍니다.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세우러 가면은 너무 이렇게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높게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좀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200억, 300억짜리 빌딩을 사겠다 이렇게 뭐 과정이 없는 계획과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부터 내가 이 은퇴한 뭐 퇴직금과하고 이거랑 이렇게 합해서 저기 아파트로 가는데 한 이 정도가 부족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월세를 내가 얻어야겠는데 이거는 이쪽에다 좀 사고 요건 이쪽에다가 좀 분산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좀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목표부터 맞춰야지 나중에 이 큰 목표에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작정 이 시세 차익형, 무조건 차익이 큰 거, 이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거의 뭐 10분 중에 9분이거든요. 월세 받고 싶다라는 분은 뭐 한 분밖에 안 돼요. 이제 노후 준비를 다 하시고 지속적인 이 노동소득을 대체할 소득이 생겨나야 될 나이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시세차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막상 이 은퇴하고 나서에 한 달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자금에 대한 소득 플로어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좀 덜 쓰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대로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돈이 좀 더 벌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활 여러분들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좀 더 좀 윤택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득 구조는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100% 넣지 마시고 월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재테크 상품에다가 한 절반 정도는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정말 똑똑한 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이 계획하는 것이 그게 똑똑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의 또 재미, 성취감, 증대 이런 걸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매매 금액이 큰 걸로 높은 시세 차익을 얻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월 수익을 수익률 뭐 4%에서 6%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형 부동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좀 리스크를 좀 적은 좀 주택부터 좀 시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과 수도권의 부동산들 중 보면은 차후에 일정 부분 차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선점이라는 단어가 꼭 맞게끔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이 월세 받을 수 있으면서 좀 나중에 차익도 고려할 수 있는 좀 알짜 지역 같은 것. 여러분들이 이 월세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월세를 받아보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그 뿌듯함과 좀 든든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뭐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주택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뭐 다가구나 이런 걸
산다고 해서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주택 몇 개 모으면서도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수익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월세 플로는 덜도 말고 한 달에 뭐 300에서 500 정도 나올 수 있게끔만 딱 만들어주면은 더 이상 뭐 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세 차익형으로 완벽히 돌아서셔도 돼요. 하지만 한 이 정도의 금액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팅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만큼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면서 좀 꾸준하게 자산을 늘려가는 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일시적 2주택도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9억 이상으로 넘어가는 주택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은 이 제도가 사실상 큰 역할이 없거든요. 물론 이 구간의 주택들만 활용해갖고 낮은 주택 다시 팔고 또 낮은 주택 사서 팔고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좀 번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 금액 넘어가는 주택 자산 금액을 규모를 형성을 하셨다면은 딱 월세 300에서 500 정도 세팅을 하고 또 아파트는 또 9억 이상 쪽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또 만족을 하시고 이러시면은 어느 정도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모자른 거 없이 살 수 있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노후 대비와 재테크, 이 부동산을 통한 노후 대비와 재테크를 할 때 최대의 적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정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